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감염 경로는 모르는데 접촉자들이 많아 추가 감염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 상무지구의 한 룸소주방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종업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동료 직원 3명과 손님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주방 한 곳에서만 7명이 확진됐는데 누가 최초로 감염됐는지 어디에서 바이러스가 옮겨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화순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화순 6번째이자 전남 201번째인 요양보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만 하루도 안 돼 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가족 2명과 직장 동료, 방송통신고 학생 1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역시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파악된 접촉자들만 200명이 넘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접촉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전남 201번째 확진자는 증상 발현 이틀 전에 노래방과 오락실도 들렀습니다. 201번의 남편인 204번 확진자 역시 최근 배드민턴 동호 회원 50여 명과 운동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욱이 전남 204번째 확진자나 룸소주방 확진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과 업소 운영자에 대해 감염병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지난 7일부터 닷새 동안 광주 전남에서 3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 이에 따라 전남 일부 지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고 광주시는 주말 추위를 지켜본 뒤 대응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에서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6명이 무더기로 확진됐는데요. 순천에 이어 광양시도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여수 17번째 확진자는 순천 모 은행에 근무했던 광주 517번째 확진자의 자녀입니다. 지난 주말 첫 진단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중 진행된 2차 검사 결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제노래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가격리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 외부로 출입을 했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최근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던 순천과 광양에서는 오늘 오후 각각 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이들 모두 광양 25번째 확진자의 직장 동료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확진자의 구체적인 동선과 접촉자들을 파악한 뒤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틀 사이에 확진자가 6명으로 늘어난 광양시는 순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동 동선이 너무 광범위하여 여학조사, 검체, 방역조치, 자가격리자 관리 등 우리 시의 방역 역량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지역 내 연쇄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지만 최초 감염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 보건당국은 동부권 3개 시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GPS,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랄지 여러 가지 조회를 했습니다만은 감염원을 쉽게 찾지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 도와 보건환경연구원까지 포함해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보건당국은 겨울로 접어들면서 대규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여가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바뀌고 있는데요. 답답한 일상을 캠핑으로 달래려는 사람들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에 사는 김호연 씨. 캠핑의 매력에 빠져 2년 전 캠핑카까지 구입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가족들과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카라반 끌고 다니니까 호텔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매력이 있고 또 내가 좋은 위치에서 이렇게 잘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김 씨와 같은 캠핑족들이 늘면서 주말 캠핑장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야외 공간과 편의시설을 갖춘 캠핑장은 사전 예약이 10분도 안 돼 끝나기 일쑤입니다.
그 가족들이랑 고기도 구워 먹고 놀아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은 것 같아요. 학원, 학교, 직장 각자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나오면 일단은 환경들, 차 없는 거리들 좋고요. 일단 힐링 되잖아요. 저희가 사는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모임 대신 가족, 연인, 친구끼리 캠핑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면서 열풍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못 어울리다가 이번에 캠핑을 하자는 체제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울렸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캠핑 자체.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자체의 캠핑장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에 운영 중인 캠핑장은 모두 143곳으로 올해만 20곳가량 새로 개장했습니다. 작년대 인구보다 지금 입장 인원보다요 한 30-40% 정도 더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요. 현재 캠핑 추산 인구는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만 30만 명 이상. 캠핑족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캠핑 인구가 급증하면서 관련 용품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해지는 고객 수요에 맞추기 위해 개성 강한 제품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일부 용품은 수요가 폭증해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대형 캠핑 용품점. 330제곱미터 규모의 매장에서는 텐트에서부터 랜턴과 난로까지 2천여 개의 품목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양해지는 고객의 욕구에 맞추기 위해 개성이 강한 품목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용품은 수요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기 있는 텐트는 대기표를 받아야 하고 특히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장작은 품절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한 5개,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 하니까 줄을 서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번호표를 뽑아서 추첨을 통해서 텐트를 사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급격히 늘어난 캠핑 인구가 품귀 현상을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관련 기관에서 추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캠핑 인구는 어림잡아 500만 명 남짓. 인구 비율대로 계산하면 광주와 전남 지역의 캠핑 인구도 3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시장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 매장에서는 캠핑 가구를 중심으로 텐트와 침구류의 매출이 급증해 전체적인 매출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용품 시장이 커지다 보니 중고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은 어른대로 그때그때 또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서 조금 과소비만 하지 않는다면 중고, 리퍼 제품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캠핑장에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먹거리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요리가 간편한 초밥과 꼬치류는 이번 달 들어 20% 이상 매출이 증가했고 바베큐용 고기의 매출도 평균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스파게티, 스테이크 이런 것들을 이제 밖에 나가서 그건 밀키트만 있으면 다 해먹을 수 있어서 젊은 층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찬바람이 불어도 식지 않는 캠핑 열기에 관련 시장의 매출도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시민권익위원회가 광주 민간공항만 먼저 이전하는 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냈습니다. 이제 공은 광주시장에게 넘어간 셈인데 어떤 결정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남을 설득시킬 중재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민간공항 광주 시민권익위원회가 군공항 이전에 대한 결정 없이 민간공항만 무한으로 이전해선 안 된다고 광주시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의 권고안은 광주 시민 79.5%가 민간공항만 이전하는데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 겁니다. 관심은 선택권을 가진 광주시에 쏠리고 있는데 권고안의 강제성은 없지만 이용섭 광주시장은 어떤 선택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책 공고안에 대해서 광주시는 시민들의 의견, 국방부, 국토교통부, 전라남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고안에 따라 민간공항 이전을 미루면 가까스로 상생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전남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시가 민간공항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군공항 이전도 힘들어질 것이라며 현안 사업에 직접적 영향은 미치지 않아도 신뢰관계를 해치는 일임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난 2018년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대로 내년까지 민간공항을 이전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셈이 돼 정치적인 부담이 따릅니다.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의견은 지역의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분분했습니다. 대부분 권익위의 권고안과 전남도와 합의를 지키는 것은 그 사이에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섣불리 의견을 밝히길 꺼렸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최근까지 늦지 않게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뜻도 존중하면서 광주 전남 상생 그리고 지역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솔로몬의 지혜를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간공항에 대한 광주시 입장은 늦어도 한 달 뒤에는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결과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일대 주주인 광주그린카진흥원 운영 논란과 관련해 광주시의회가 출석을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증인들이 결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 오후 그린카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지만 증인 출석을 요구한 배정찬 전 진흥원장과 광주글로벌모터스 박광태 대표, 박광식 부사장 모두 출석하지 않아 감사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시의회는 사직한 배정찬 전 원장이 업무 관련자로 출석 의무가 있다고 보고 광주시의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광주시가 그린 뉴딜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토지 매입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순애 광주시 의원은 광주시가 내년도 그린 뉴딜 관련 13개 사업에 편성한 1조 1,985억 원을 분석한 결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비가 90%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